겠습니다. 자, 24페이지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배워보자. 항등식. 자, 항등식이란 무엇인가요? 항등식이란 뭘까? 항등식의 정의. 항등식이란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2a 플러스 b는 x 곱하기 a 플러스 y 곱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대요, 식이. 근데 얘는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결국은 a의 개수와 a의 개수가 뭐 해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지? 좌변에 있는 a의 개수가 2고요. 우변에 있는 a의 개수는 x야. 그러니까 x는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b의 개수 1. 우변에 있는 b의 개수는 y죠. 그치? 그러니까 y도 뭐가 돼야 돼?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서 언급을 할 때는 문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줘야 돼요. 뭐가 언급이 돼야 되냐면 a와 b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a와 b에 관계없이 라는 말은 뭐냐면 a의 개수, 좌변에 있는 a의 개수와 우변에 있는 a의 개수가 같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좌변에 있는 개수들과 우변에 있는 개수들이 뭐하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등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ax 플러스 b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다. 얘가 이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와 a 프라임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죠. 또 b와 b 프라임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ax 플러스 b는 0. 얘가 항등식이, 항상 등식. 지금 잘 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얘가 항등식이냐, 두 번째는 원래 실은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 뭐처럼 생겼어? 방정식처럼 생겼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이냐 방정식이냐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 얘가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를 구분하는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문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2x-2는 0, x는 몇이야? 1입니다. 그죠? 얘는 뭐야? 방정식이에요.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런데 얘 항등식이라는 얘기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에서 주어져요. 뭐라고 주어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항등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 예를 들어 항등식이다 라면 우리는 얘는 어떻게 풀 수 있어? 얘는 어떻게 풀 수 있어? a는 0이 돼야 되고 또 b는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항등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개수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 어떻게 돼야 돼? x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x 앞에 있는 개수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하려면 괄호 곱하기 x 플러스 괄호가 0이다. 근데 얘가 항상 등식이 성립한 항등식이래. 그럼 이 앞에 있는 괄호가 x의 개수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괄호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 있는 거를 전체를 싸그려서 x를 x 앞에 묶어져 있는 개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왜 이거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정계수법은 뭐야?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인 거예요. 얘는 두 가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렇죠. 개수 비교법이 있습니다. 개수 비교법은 뭐야? 개수를 비교하면서 찾는 거예요. 좌변에 있는 개수와 우변에 있는 개수가 같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치?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 그렇죠.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수치 대입법. 얘는 말 그대로 뭐야? 수치라는 것은 숫자라는 걸 얘기해요.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를 할 때? 개수를 찾을 때.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찾을 때.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언제는 개수 비교법 쓰고 언제 수치 대입법 씁니까? 이건 문제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수치 대입법을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거야.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대. 그리고 우변은 뭐 어떤 또 다른 식이 나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럼 봐봐. 여기에다 x-1의 세제곱 플러스 ax-2의 제곱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 봐도 뭘 대입하고 싶어 느낌상? 1 대입하고 싶지? 1 대입하면 얘가 뭐가 되니까? 0이 되잖아. 그치? 0이 되면 결국 뭐를? a의 값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찾아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처럼 뭐를? 간단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정리해서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 수치 대입법입니다. 그런데 항상 숫자를 대입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 방정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뭐 할 때 해야 돼? 항등식일 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일 때 사용을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어? 틀릴 수 있어. 예를 들어볼게. 자,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자. 2x-2는 0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숫자를 대입했어. 2 대입했어. 2. 그러면은 좌변은 몇이야? 2죠? 우변은 뭐야? 0이죠? 같다 안 같아? 안 같아. 함부로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대입해서 이렇게 수치 대입법과 개수 비교법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항등식이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지. 일반적인 방정식은 절대 대입해서는 안 돼요. 그치?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 거지 대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항등식과 부등식을 항등식과 방정식을 반드시 구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우리가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먼저 유형 먼저 풀고 나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중요하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자, 유형 1번에 보면은 자, 모든 실수 밑줄. 모든 실수.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항등식이라는 겁니다. 그죠? 뭐에 관한? x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입니다. 그지? 자, 그러니까 뭐래를 해도 돼. 개수비기법, 수치대입법 다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얘네 개수비기법이 좋을까? 수치대입법이 좋을까? 수치대입법. 뭐가 좋을 것 같아? 수치가 좋을 것 같아? 뭐 대입하고 싶었는데? 비교? 개수 비교법이 더 편해 보이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보면 봐봐. 자, x하고 x제곱 곱하면 몇이야? x 세제곱이죠? 얘는 의미 없고. 자, c하고 마이너스 12 곱하면 몇이 되니? 마이너스 36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c는 몇이야? 그렇지, 3 나왔잖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3을 대입한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서 뭘 찾아줄 거냐면 b하고 a를 찾아줄 건데, 자, a는 x제곱의 개수죠? x제곱이 나오려면 뭐하고 뭐를 곱해줘야 돼? 얘하고 얘 이렇게 곱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네? 그치? 3하고 x제곱 곱해주면 3x제곱이죠? 그 다음에 x하고 bx 곱해주면 어떻게 되니? bx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얘네들을 두 개를 더해주면 결국 좌변에 있는 값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a는 뭐가 돼? b하고 3을 더해준 b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좌변에 x 있어 없어? x?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x의 개수는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겠지. 자, x의 계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묶어줘야 돼? 얘하고 3 이렇게 곱해줘야 될 거고 x하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c하고 3하고 bx 곱해주면 어떻게 돼? 3bx 이렇게 될 거고 x하고 마이너스 12 곱해주면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겠지. 두 개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니? 3b 마이너스 12는 몇이야? 0 이렇게 되는 거지. x의 계수는 0이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b는 몇이야? 4. b가 4니까 a는 몇이니? 7 이렇게 나오겠지. a, b, c 이렇게 다 찾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방금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풀어준 거예요. 오케이? 개수를 비교해서 찾아주는 방법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또 나왔네. 166번. 유형 2번을 보세요. 거기에 뭐에다가 밑줄을 쳐야 될까? 그렇죠. 거기 밑줄. x의 값에 관계없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는 거겠죠. 자, 써보자 식을. 그래서 이번 유형 2번은 뭘 이용해서 할 거다? 얘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왜? 봐봐 식 보세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 우변 봐봐. ax 곱하기 x 마이너스 1 뭐하고 뭐 대입하고 싶니? 얘를 보면 0과 1을 대입하고 싶죠. 그 다음 b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뭐 대입하고 싶어? 1 또는 2 그죠? 그 다음에 cx 곱하기 x 마이너스 2 뭐 대입하고 싶어? 0 또는 2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뭐를? 개수들을 찾아주는 방법. 그래서 얘가 미정개수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는 오른쪽을 치워보자. ax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c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자, x에다 0 대입해 볼게요. 자, x에 0 대입해 보자. 0 0 그지? 0 0 대입하면 플러스 2에다가 b를 곱해주니까 우변은 뭐야? 2b 이렇게 될 거고 좌변은 뭐가 됩니까? 0 0 대입하면 4 이렇게 되겠죠. b는 몇이야? b는 2 이렇게 되겠죠. 맞죠? 오케이. 다음 이제 뭐 대입해 볼까? 1 대입해 볼까요? 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0 1 1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c니까 마이너스 자, 좌변에도 1 대입해 볼까? 1 1 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 따라서 c는 1 이렇게 되겠죠. 맞아. 다음 세 번째 뭐 대입해야 돼? 2 대입해 볼까요? 2 대입하면 0 0 얘는 2 2니까 2a죠. 우변은 2a고 좌변은 뭐가 됩니까? 8 마이너스 14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인가요? 맞아? 맞지? 따라서 a는 몇이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와 b와 c를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유형 3번. 자, 유형 3번을 보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돼 있어. 자, 거기 밑줄 치세요. k 값에 관계없이 무슨 말이야? 그렇지.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겠죠? 자, 봐봐. 여기 했어? 저요? 뭐야, 여기, 저희 인수정리까지 했는데. 그랬어? 아까 그래서 몇 번이라고 한 거야? 유형 14번까지. 10.
4번? 23번까지. 아, 그래? 아, 선생님이 잘못 들었네. 아, 그랬구나. 미안. 유형 14번? 네. 그러면 유형 15번 조립제법부터 하면 되는 거야? 13번부터. 14번부터? 아, 오케이. 아, 쏘리. 그럼 우리 인수정리 설명까지 다 끝난 거지? 네. 그 14번, 유형 14번? 봐보자. 지훈이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면 거기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고서 다시 넘어갈게요. 조금만. 자, 먼저 거기 가보자. 24페이지 가보자. 여기 미정계수법까지는 배웠어? 이해는 돼? 오케이. 좋아. 그럼 나머지 정리 볼게요.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결국은 나머지를 찾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고요. 얘를 x 마이너스 2로 한번 나눠볼게. 다항식 나누는 건 알죠? 그지? 다항식 그러면 여기다 몇을 곱해주면 돼? X제곱. 그렇지. x제곱이죠. 이렇게. 이거 이해가 돼? 그럼 x하고 x제곱 곱해주면 x세제곱이죠? 얘를 맞춰주려고 x제곱 곱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빼주면 4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1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x하고 몇을 곱해야 4x제곱이 돼? 4x가 되겠죠. 그럼 4x를 곱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얘를 또 빼주면 5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몇을 곱해줘야 돼? 5를 곱해주게 되면 x-2하고 5를 곱해주면 5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주게 되면 결국 뭐 남아? 11 이렇게 남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써줄 수 있냐면 x-2로 나눴을 때 몫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일 거고 나머지가 몇이다? 1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이 식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거든. 그지? 그냥 x에다가 몇을 대입해 볼까?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치? 그냥 2를 대입하면 얘는 싹 다 0이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죠? x에다 2를 대입하면 뭐 남아? 11. 우변은 11 남아. 근데 좌변에다가 2 대입해 보세요. 8, 16, 마이너스 6, 플러스 1 하면 몇이야? 11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여기다 값을 대입해서 나머지를 찾아주는 거야. 알겠니? 걔가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자.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자. 선생님 시간 뭐야? 숫자를 잘못 봤었어. 자, 유형 14번 풀어보면 되나요? 응. 자, 유형 14번 보면은 자,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이렇게 돼 있네. x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눠 떨어질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졌다. 그러니까 몫은 뭐가 돼야 돼? 식 써볼까? 식. 얘로 나눴어. 몫은 몇이야? QX. 그렇지. QX. 몰라요. 우린 관심이 없어 얘한테.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는? 그렇지. 이렇게 써줘야 돼. 잘 봐. AX 플러스 B라고 써줘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잘 봐야 돼, 지훈아. 여기다 AX 플러스 B라고 쓰는 이유는 지금 우리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어요. 네. 위에 AX 플러스 B 있어서 다른 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그렇네. PX 플러스 Q라고 하자. 계속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지? 자, 왜 얘를 이렇게 1차식,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를 몇 차로 썼어? 1차식으로 썼어요. 그지? 근데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어요. 2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반드시 얘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 같아도 안 돼요. 왜냐면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5x 플러스 1 이라는 식이 있을 때 여기에서 끝이라고 해, 안 해? 안 해. 나머지가 지금 1차지? 아직 끝이 아니야. 왜? x-2로 나누고 있잖아. 우리가 나눗셈 할 때 어떻게 해? 최고차항이 같아지게끔, 개수가 같아지게끔 목을 잡아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x하고 목을 곱해서 5x 이렇게 나누니까 뭐가 남았어? 상수항이 남았죠? 상수항은 몇 차야? 0차죠, 0차. 그지? 그러니까 0차니까 결국은 뭐가 돼? 우리가 지금 2차로 나눴으니까 1차지.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0차, 상수가 돼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만약 여기를 3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를 뭐라고 써줘야 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2차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로 썼을 때 1차 이렇게 px 플러스 q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되죠?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인수분해가. 맞죠? 자, 따라서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미정계수법을 했던 것처럼 뭐를 대입하고 싶니? 뭐를 대입하고 싶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이유가 뭐야? 그렇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얘한테 관심은 없지만 QX라는 식이 존재해. 그치? 근데 모르잖아. 모르면 어때야 돼? 걔를 찾거나 또는 없애버려야 돼. 어떻게? 0을 곱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0을 곱하기 위해서 얘를 1을 대입하면 0이 되잖아. 지금 여기 항이 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대입할 거야? 1과 마이너스 1을 수치를 대입해서 뭐 할 거야? 개수를 찾아주는 거.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자, 1 대입해보자. 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b는 나머지가 뭐라고? a 마이너스 b를 구하라고 있네? p 플러스 q. 뭐야? 나눠 떨어진다고 했잖아. 아, 그래요? 그렇네. 0이네. 나눠 떨어지게 되면 이 px 플러스 q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0이 된다라는 것은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겠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돼야 돼? 1 대입하면 뭐가 되니? 0이 나오죠. 그럼 a 더하기 b의 값을 찾아줄 수 있겠지. 식 하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대입하기로 했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기로 했지. 마이너스 2 쭉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 됩니까? 맞아? 자, 봐봐. 여기서도 중요한 거 하나 나오잖아. 뭐 미지수가 2개고 식이 몇 개야? 2개지. 그럼 a와 b 연방해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연방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 유형 15번. 자, x에 대한 당시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를 식을 한번 써볼게. 자, x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뭐를 x 마이너스 1을 뭐 해줘야 돼? 곱해야지. 뭐에다가? 목 qx에다가.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몇이야? r인데 문제 보세요. 나머지 몇이니?
22죠. 그지? 그래서 얘는 20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아 안 맞아? 그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 풀어줄 건데요. 먼저 뭐를 대입하고 싶어? 2 대입할 건데 문자가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또 다른 식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립제법이 나와 있는 거야. 자, 조립제법 해볼게. 자, 조립제법은 뭐 해줘야 돼? 이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들을 쫙 일렬로 나열합니다. 1, a, 마이너스 1, b. 그 다음에 몇으로 나눴어? x 마이너스 2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써줘야 돼? 2를 써줘야 되겠지. 2를 써주는 이유는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넣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1을 내려.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내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해. 그래서 여기다 써줘. 그죠? 그 다음에 a하고 2를 뭐 해줘야 돼? a하고 2를 곱해?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몇이 나왔대? 문제에서 5가 나왔대. 그럼 a가 몇이야? 3이었어. 이렇게. 그지? 3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하고 5를 곱해 몇이야? 10. 더해 몇이야? 9. 2하고 9를 곱해 몇이야? 18. 나머지 몇 나왔대? 20. 따라서 p는 몇이야? 2.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찾아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지연아, 이해돼? 혹시라도 이해 안 되면 얘기해주세요. 선생님 다시 설명해줄게. 자, 유형 16번 보세요. 또 모든 실수 x 나왔네. 밑줄 쳐야 되겠지?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4를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얘 별표 치세요. 문제 좋습니다. b의 x 플러스 1의 제곱. 별표 치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가.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하셔야 돼. 잘 봐봐. 실은 얘는 모든 실수 x니까 그런 건 뭐라고? 항등식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얘네들을 봤어. 뭐로 돼 있어 지금? 다?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0제곱. 그죠? 그러니까 실은 무슨 차수는 돼 있는 거야? 내림 차수는 돼 있는 거죠? 어떻게? x 플러스 1에 관한 내림 차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은 얘를 봐봐. 얘는 뭐야? x에 관한 내림차순이죠. 그치? 얘는 x 플러스 1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뭐 한 거야, 식을? 정리한 겁니다.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개수들을 먼저 쭉 써주세요. 1 조립제법처럼 1 4. 그리고 지금 뭐 했어? x 플러스 1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지금 바꿔준다고 했지? 그럴 때는 뭐 해줘? 마이너스 1을 써서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 1 내리면 어떻게 돼? 1 곱하면 0 1 마 1 0 곱하면 0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그렇네. 다시. 자, 마이너스 1 맞지? 0 0 1 마 1 3 이렇게 되겠네. 자, 얘를 한번 식을 써볼게요. 얘를 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가 나와? 1 x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몇이라는 거야? 3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얘를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뭘로? x 플러스 1에 관한 다항식이 내린 찹순이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좀 길어지니까. 자, 이 식을 1과 0과 1을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1을 써서 조립제법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조립제법 하면 1 내려주시고 마일이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몇이야?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식,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몇이야?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몇인 거야? 2인 거야. 그런데 실은 얘는 무슨 식과 같은 거야?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야? 얘를 의미하는 거야 지금. 그치? 얘를 우리가 조립제법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근데 얘는 뭐냐면 실은 얘를 전개해보면 동일한 식이겠지만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인 거야.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여기 되는 거야. 여기. 얘네. 자, 여기다 그래서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식이 얘를 x제곱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앞에 있는 거 써주신 거고요. 이거. 그치?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주는데 괄호 한번 써주시고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얘를 한번 전개를 할 건데 x 플러스 1은 유지한 상태에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x 플러스 1을 전개 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를 집중을 해야 돼. 다른 데를 집중하면 안 되고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얘는 제곱이고 얘는 1제곱이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원래 실은 한번 더 해줘야 돼. 자, 한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를 살짝 지워주고 다시 한 번 더 뭐를 마이너스 1로 다시 조립집을 한번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1 내려주시고 곱해주고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얘를 써보면 결국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지. 얘는 근데 뭐를 의미하는 거였어 원래? 얘를 의미하는 거였잖아. 얘는 뭐였어? x 마이너스 1이었다고. 근데 x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으면은 여기 있잖아. 여기다 마찬가지 뭐를 해줘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줘. 대입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 다시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은 그대로 써주시고 x 마이너스 1만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괄호 한번 해주시고 x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뒤에 있는 거랑 우리가 걷는 게 없어. 그럼 그대로 써줘. 플러스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아. 마찬가지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전개해줘.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몇 개야? x 플러스 1이 3개가 되겠지.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고 이렇게. 맞죠?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됐어? x 플러스 1에 관한 내린 차순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결론.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x 플러스 1에 관한 뭐를? 내린 차선을 찾아주는 거였지. 그치? 그럼 뭐 하면 된다? 그 값을 0으로 만드는 걸로 계속 조립제법을 해서 뭐가 될 때까지? 상수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 그게 이 문제의 풀이법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봐봐. 219번 봐봐. 얘는 우리가 문제 다 풀었어요. 지금 보면은 찾아줄 때 봐봐. 이렇게 찾아줘야 돼. 방식 답 찾는 것까지 알려줄게. 자, 얘가 x 세제곱의 개수야. 세제곱 개수 1이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제곱의 개수. 1차 개수, 상수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 이렇게 읽어줘야 돼. 문제 보면은 얘를 안 써줬다 우리. 3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읽어줘야 돼. 얘가 3창의 개수
2차, 1차 상수. 이렇게. 얘네들. 알겠니? 그래서 A가 몇이야? 1. B가 몇이야? 마2. C가 몇이야? 2. D가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왜냐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이어서 풀어볼게요. 219번 보세요. 자, 219번 보면은, 자, x세제곱, px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 근데 지금 뭐를, x-2의 세제곱, x-2의 제곱, x-2의 x-2의 0제곱까지 지금 뭐하고 있어? 내림차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먼저 개수 쓰세요, 개수. 여기 봐봐. 1. 마4, 7, 마2. x-1을 0으로 만드는 값이 몇이야? 2죠? 2로 내림차순 하는 거야. 자, 1 써주시고, 곱해주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다시, 뭐 한다? 내림차순 한 번 더. 자, 2 써주시고, 내려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 한 번 써주시고, 1, 곱해주고, 더해주고, 끝. 얘가 x세제곱의 개수 1, x제곱의 개수 2, x개수 3, 상수 4, 끝. 이렇게. 네, 몇 번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이렇게 나올 때까지. 그러면 봐봐. 상수 1차, 2차, 3차니까 3차 항의 개수가 나와 있을 거야. 알겠어? 그럼 4차면 뭐였을까? 하나 더 있었겠지. 5차면 하나 더 있을 거고. 알겠어? 여기 끝날 때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문제가. 220번은 상이야, 상. 상 문제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요. 중요하고요. 심화가 되면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 17번. 어이, 뭐 봐. 풀어보자. 유형 17번. 지은 이해되니?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 잔소리 타임.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죠? 우리가 수업을 하잖아? 수업을 하면 이제 끝나겠지?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 수업이 있고 뭐 그런 건 이해해요. 하지만 다른 과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학은 반드시 복습을 해주세요. 언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수업 끝나면 2시죠? 수업 끝나면 2시인데 예를 들어 그 다음 수업이 있어. 그러면 3시 20분에 끝나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있는데요? 그럼 4시 40분에 끝나. 그치? 아니. 그치? 2시에 끝나고 3시 20분에 끝나고 4시 40분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시에 끝났어. 3시 20분에 끝났어. 그러면 이때라도 최대한 빨리 우리가 푼 거를, 공부한 거를 푸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지나면 망각할 수밖에 없어. 근데 수학은 내가 배운 시간에 최대한 빠르게 풀어주는 게 내 걸로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이야. 이거는 논문에도 발표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대한 빠르게 공부를 해야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이런 얘기가 논문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공부를 하세요. 습관을 들여놔. 그러면 나중에 그때 가서 공부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친구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맨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언제 공부 많이 해?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 공부 엄청 많이 하죠? 그치? 그러니까 그때 실력이 제일 많이 늘어요. 공부를 한 만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내가 점수를 내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 그러니까 그때 엄청 많이 느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당연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
예를 들어 수학적인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시간이 조금 덜 들 거야. 하지만 수학적인 센스가 없는 친구들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같은 점수가 나오려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센스를 기르는 건 뭐냐? 최대한 빠르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예습을 해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실은 완전 극상위권 친구들은 실은 예습을 하라고 시켜요. 왜? 뭐 할 거니까? 너네 다 공부해왔잖아? 문제 풀어주고 심한 문제 어떤 거 포인트 집어주고 그러고 수업 끝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극상위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단계를 거쳐야 돼. 그래야 극상위로 가서 예습을 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딱 가갖고 질문하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문제 풀어주고 심한 문제 풀고 문제 푸는데 한 문제 푸는데 15분 20분씩 걸려. 우리가 지금 80분 수업하는데 그럼 몇 문제 푸는 거야? 많아야 3문제야. 4문제 못 풀어요. 빠듯하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최대한 빠르게. 왜냐면 그거를 넘기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귀찮지. 결국 왜 해? 수업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하잖아. 선생님도 다 겪어봐서 하는 얘기야. 선생님도 수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시간 안에 안 하면 또 미뤄져. 그럼 또 쌓여. 그럼 또 하기 싫어져.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이유는 뭐야? 그래도 그나마 했으니까 되는 거라고. 그나마.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복습을 해서 마무리하는 거. 오늘 배운 걸. 알겠어? 선생님이랑 최소한 80분을 공부했으면 여러분 혼자서 3시간은 최소한 공부를 해야 돼요. 개념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야 되고 오답도 정리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질문할 때는 우리 그 질문 용지가 있거든요. 설명해 줬나? 안 해줬어요? 어디였냐? 여기 질문 용지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프린트를 해놓는데 여기 보시면 질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질문 용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질문해 주시면 되고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선생님이 피드백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100%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질문을 선생님이 용지로 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시간을 조금 세이브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민이는 아는데 건민이는 모를 수 있잖아. 또는 건민이는 아는데 강민이 모를 수 있고 근데 한 명을 위해서 수업한다? 맞기는 해요. 원래 학원 수업이라는 거 그렇게는 하지만 전체적인 공통적인 거를 수업을 하고 그 외적인 거는 우리가 질문지를 이용해서 하면 시간이 좀 세이브되고 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지를 이용해서 지금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지에 선생님 없으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프린트를 해놓을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형 17번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유형 17번 풀어보자. 아유 이거 풀어야 되니? 자 보자. 곱셈고시 인수분해네요. 자 1번 맞죠? 그지? A 세제곱 또는 봐봐 좀 약간 잔머리를 좀 굴리자면 이렇게 하면 돼. 지금 인수분해라고 했는데 실은 우리 반대로 우변에서 좌변을 넘기면 뭐가 돼? 전개잖아.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살짝 이런 거는 통박을 굴린다거나 아니면 잔머리를 좀 굴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지? 2번 보세요. 2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퐁당퐁당 기억나지? 뿔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3번 맞니 틀리니? 틀리죠. 마이너스가 어디 먼저 나와야 돼? 앞에 먼저 나와야 돼요. 그지? 이것만 하나 써볼게. 자 x세제곱 마이너스 8 이러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으로 바꿔주시면 얘는 x 마이너스 2가 먼저 나와야 돼. 맞아?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맞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또 이거는 이제 팁인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학에는 규칙이 존재를 해요. 약간 억가 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인데 선생님 플러스 얘는 왜 플러스야 이렇게 할 말이 없어. 근데 억가 같은 거야. 그냥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뒤에는 다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원래. 그지?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외우려고 마시고 뭔가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자기만의 법으로. 상관없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방식대로 못 만들겠어. 그러면 선생님 방식을 따라하는 게 제일 좋아. 알겠어? 선생님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을 하잖아. 그래서 당연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유형 18번 지금 롤이 한창이죠?
선생님도 아침마다 공부하다가 이제 따분하면은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뭘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지훈이는 게임 좋아해? 뭐 좋아해? 롤해? 티어가 뭐야? 골드. 오, 좀 하는데? 나는 브론즈인데? 역시 남자들은 게임, 운동 뭐 이런 거에 다 끝나지. 선생님은 어렸을 때 게임도 좋아했지만 운동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완전 지금도 시커먼데 그때는 완전 시꺼먼둥이었어요. 맨날 햇빛에 그을러갖고 막 쉬는 시간 그 5분 10분에 나가갖고 축구하고 들어오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축구하고 밥 먹고 막 맨날 이래가지고. 자, 해보자. 저희는 인수분해죠. 실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나 싶다. 언제 했어 이거? 실은 3학년 1학기 때 나옵니다. 선생님 좀 배운 적 없는데요? 그러면 심화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공부한 적이 있으면 3학년 1학기 심화를 하면 얘 나오죠. 그지? 그럼 고등학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원에서 다 뭐라고 그래? 야, 우리 3학년 1학기 끝났으니까 뭐 하자? 고등학교 1학년 거 공부하자 이러지. 관련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실은 방향성은 맞아. 하지만 3학년 2학기 거를 안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3학년 2학기 거 나옵니다. 2학년 때. 아시겠죠? 이거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돼? 묶어서 두 개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지. 왜? 공통 부분을 뭐 해주려고? 찾아주려고. 그치? 그 방법이 뭐야? 개수들을 다 두 개씩 묶어가지고 뭐 했을 때 더해가지고 같은 값이 나오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지? 어떤 거였어? 얘 두 개하고 얘 두 개인가요? 더하면 몇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죠? 그러면은 전개해 주시면 되겠죠. 전개해보자. 어떻게 되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를 한번 써볼게요. 밑에다가.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이렇게 될 거고, 공통 부분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그러려고 두 개를 더해서 같은 숫자인 걸 찾아준 거였죠.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A라고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A라고 치환하면 식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서 전개해볼게. A제곱 마이너스 11A 24 마이너스 24 0 끝났죠?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A 곱하기 A 마이너스 11 전개하는 거야? 인수인 것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죠? 자, 인수분해 했어. 그 다음에 A 대입해줘야 되겠지. 대입해주면 따라서 답은 어떻게 돼? 자,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A 대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얘 인수분해 또 돼야 안 돼? 되지? x로 묶어주는 것도 인수분해야. 그치? 묶으면 x 마이너스 2 또는 얘 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몇 번이야? 5번. 유형 19번. 자, 유형 19번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실은 얘도 우리 중3 때 심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자, 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얘를 맞춰주거나 얘를 맞춰주는 거야. 그치?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먼저 봐봐. x 대제곱과 25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돼. 왜냐면 선생님이 갑자기 완전 제곱식을 왜 해? 얘는 뭘 이용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과 합차를 이용하는 거죠. 두 개를 이용하는 공식입니다. 얘는 먼저 완전 제곱식을 해서 뭐 해줘야 돼? 완전 제곱식 하면 뭐가 나와? 제곱이 나오잖아. 합차는 뭐야? 이거잖아. 이 포맷을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만들어주는 문제입니다. 알겠어? 자, 만들어주려면 완전 제곱식을 해서 얘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 한번 해볼까? 그러면 뭐가 필요해? 가운데 숫자가 뭐가 필요해? 10 x 제곱 또는 마이너스 10x 제곱이 필요하겠지. 두 개 더하면 몇이야?
0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하고 얘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마이너스 10x제곱이 남습니까? 남죠? 그럼 마이너스 26x제곱이랑 더해주면 몇이야? 36x제곱 나왔네요. 끝났지? 그치? 그런데 얘만 하면 안 되고 또 뭐도 얘를 가지고도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얘하고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 하려고 이 두 개 숫자를 찾아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도 생각해주고 안 되면 얘도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결론. 알겠어? 자, 그래서 얘하고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완전 제곱식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뒤에 있는 거 더해주면 마이너스 36x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합차 만들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하고 얘는 6x죠? 합차해주시면 어떻게 돼? x제곱 한 번은 더해주시고 한 번은 뭐 해주고 빼주시고 이렇게 되겠지. 또 얘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얘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한 번 더 해주시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A, B, C, D 찾아주시면 되겠죠? A, B, C, D 순서가 어떻게 됐는데 D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 D, B, A네. 그러면 뭐가 제일 크니? 5가 제일 큰가? 네. 1.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5. 이 순서가 되겠네요. A, B, C, D 순서가. 됐습니까? 그래서 B, C, 마이너스 A, B, D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지훈이는 지금 고등학교 생각해놓은 데가 있어? 네. 어디 생각하고 있어? 지금 한빛고. 한빛고? 이유는? 아빠 원래는 수학을 했는데 아. 아빠 그냥 한빛고 대학 갈 때 뭐 좋다고. 왜? 뭐였지? 내신도. 있습니다. 대학 갈 때 좋아요. 왜? 시험이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될까? 평균이 낮아져요. 우리가 이제 3학년 2학기 뒷파트 통계에서 뭐 배워? 분산 배우지? 산포도 배우죠? 분산도. 그치? 산포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제 나중에 우리 확률과 통계 배우게 되면 이런 벨 시럽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정규분포가 되는 건데 얘를 평균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주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균에 친구들이 몰려 있어. 그 말은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지? 그 다음에 평균에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브로드하게 퍼져 있어. 그치? 그 말은 뭐냐? 평균의 친구들이 몰려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시험이 무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치? 그럼 무난한 상황에서 점수를 90점 맞은 거와 어려운 시험에서 90점 맞은 친구들 비교를 했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평균이 낮은데 시험이 어려운데 점수가 높아. 그럼 얘 잘하네? 라고 대학교에서 생각합니다. 근데 평균이 높아. 그러니까 그 말은 시험이 쉽다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그럼 평균이 높아. 근데 그 중에서도 점수가 높아. 그냥 얘는 일반적이다. 무난한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교에선. 그지? 그러니까 나는 평균이 낮은 집단에서 뽑고 싶어? 평균이 높은 집단에서 뽑고 싶어? 낮은 집단에서 뽑고 싶지? 대학교는 이런 학교를 좋아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사고, 특목고 이런 일반적인 고가 아니고 그런 특목고에서 뽑아가는 거예요. 평균이 낮은 친구들 중에서. 근데 낮은 친구들, 그러니까 평균이 낮은 집단에서 뽑아가는 거지 평균이 낮다고 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평균이 높아야 돼, 상대적으로. 그래야 데려가는 거야, 학교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빛고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대신 빡셉니다. 말 그대로 시험이 어려워. 그러니까 한빛고는 어떤 학교냐면 내신이 나와요. 근데 내신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모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좀 친절한 학교인 게 몇 월 달 안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그것만 공부하면 돼. 모고는 내신은 따로고 모고도 공부를 해야 돼요. 한빛고가 그래요. 특징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300거로 가고 싶어. 그러면 모의고사도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등급 관리가 잘 됩니다. 알았죠? 미리 하셔야 돼. 그래서 쉬운 학교는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평균을 낮추려고 엄청들 노력들 하셔. 그 말은 뭐야? 시험을 다들 어렵게 내려고 노력하신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대신 모의까지 하셔야 돼요. 한빛거를 이제 만약 가게 되면. 근데 다른 학교들은 생각보다 좀 쉽지. 근데 이번에 동상고도 뭐 어렵다 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무난했어요. 근데 우리 반은 그렇게 만약 동상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은데 준비를 안 한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지. 그렇습니다. 자, 유형 20번. 자, 유형 20번을 보면 또 인수분해하라고 돼 있네. 자, 2x제곱. 쭉 불러줘 볼래? 2x제곱. 플러스 5x. y.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 끝? 는 뭐야? 괄호.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1. x 플러스 c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자, 뭐 해볼까? 당연히 얘를 인수분해도 되겠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전개하는 게 더 편하잖아. 그죠? 전개하면 a는 몇이야? 2. 끝났죠? 그 다음에 자, by랑 x 곱하면 bxy, ax랑 잘못 잡았다. 다른 거 잡자. y 개수 잡아볼까? y 잡자. y. 얘는 다시 다음에. 자, y 잡아보자. y. 자, by랑 2 마이너스 1이랑 cy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 2b 마이너스 c가 몇이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x 잡아볼까요? x 이렇게 잡으면 몇이야? 얘하고 얘 마이너스 1 얘하고 얘 이렇게 잡아주면 2a는 몇이야? 3 따라서 a는 몇이니? 2 하나 더 뭐야 찾았네? 나 뭐하고 있냐? 또 뭐 찾아볼까? 상수 나왔고 그러면 얘 b하고 c 곱하면 몇이야? y 곱하면 bc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복잡해? 인수분해를 해? 인수분해하기 싫은데? 자, 얘를 C는 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C는 5 이항해주면 5 플러스 2B 여기다 대입하면 2차 방식이네. 인수분해 하자. 됐어? 그럼 진작 얘기해주지. 자, 인수분해.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항이 몇 개야? 4개, 5개, 6개지? 5개 이상일 때는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림차순 정리. 자, 내림차순 뭘로 해볼까? 최고차항이 낮은 거. 그럼 얘는 제곱이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네요. 자, 그러면 x.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4제곱이야. 그러면 y제곱으로 인수분해하는 거. 이거 내림차순 하는 겁니다. 최고차항이 낮은 거. 그지? x와 y 중에. 근데 다들 높은 걸 하라는 선생님도 있던데. 동일합니다. 근데 내림차순 낮은 걸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비슷해. 틀리진 않아. 아무튼 내림차순 하는 게 중요한 의도기는 한데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더 편하다고. 편하다고? 아니요. 그 선생님이 높은 걸 제가 낮은 걸 하는 게 편하다고 빡빡 얘기했는데 높은 거. 아닙니다. 낮은 게 더 유리해요. 낮은 게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쫙 정리해보자. 자, 2x 제곱 될 거고 그 다음 x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5y 얘는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y 마이너스로 묶어버리자. 3y 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아,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1, 3, 1, 2 그죠? 그럼 얘를 인수분하면 y 플러스 1에 3y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 2 아, 그죠? 다시 또 인수분해야 되겠지? 1, 2하고 얘는 어디에다가 y 플러스 여기다가 y 플러스 1 네네네. 여기다가 3y 플러스 2 하면 2y, 3y 근데 마이너스가 곱해져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반대로 바꿔서 여기 3y 플러스 2 여기다가 y 플러스 1 근데 여기 부호가 플러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지? 실은 얘도 언제 나와? 3학년 1학기 때 심화에서 나옵니다 그죠? 좀 어려운 인수분해 중에 하나지 근데 고등학교 때 얘네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어려운 것들이 그래서 3학년 1학기 심화를 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잘하는 이유가 뭐야? 이미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가 빨라 연습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연습을 그래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3y 플러스 2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BC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아까처럼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인수분해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보면 힌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려서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지 꼭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두 가지 다 할 줄 알면 더 좋겠죠 저는 근데 개미수학 인수정리 안 했는데 개미정리, 인수정리? 연수분해 인수분해? 우리 인수분해 안 했어? 그랬고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랬어? 에이 그래? 아무튼 인수분해 이겁니다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수분해랑 그 다음에 거기 뒤에 개념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조립제법은 했지? 그래서 그 했지? 그래서 인수분해랑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두 개 배우고 나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